자기소개 부탁해. 안녕하세요. 전 연세대학교 사학과에 재학 중인 정혜린이라고 합니다. 젠마티의 강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었어? 저는 선생님이 현장 강의 개강하셨던 작년 겨울부터 수능 한 2주 전 종강할 때까지 쭉 들었었습니다. 1년 내내 네, 들었구나. 1년 내내 풀커리를 탔구나. 그렇죠. 처음 수강의 이유는 뭐였어? 저는 사실 고2 때까지 이제 공부방 같은 데서 개인적으로 국어 공부를 하긴 했는데 그냥 국어 문제만 계속 풀고 뭔가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제 공부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그냥 감으로 문제를 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대로 그냥 공부를 계속 하다가는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고3 때 성적이 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구체적인 공부의 방향을 잡고 싶어서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젠마티의 수업의 장점은? 저는 첫 수업 들었을 때부터 약간 느꼈는데 제가 원했던 게 이제 구체적인 방향성이었잖아요. 그 목적에 되게 잘 부합하는 강의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독서 같은 경우도 주제별로 그리고 갈래별로 따로 정리를 해서 패턴이라는 걸 알려주시잖아요. 한 지문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문에 전부 다 적용할 수 있어서 그거 되게 좋았고요. 문학 같은 경우도 저는 특히나 문학이 애매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풀긴 푸는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랬는데 문학에도 이제 일관된 패턴 같은 게 있다는 거 알려주셔서 되게 그 부분이 좋았어요. 특히 24학년도 수능 국어가 불문학이라고 할 정도로 어려웠는데 그렇죠. 쌤의 문학 수업에서 가장 도움이 됐던 부분은 뭔 것 같아? 수능 실전 당일에. 실전 당일 그거는 선생님이 이제 지문이랑 선지 중에 뭐 선지랑 보기를 중심으로 봐라 이런 얘기를 수업 시간에 해주시잖아요. 그런 간단한 행동 강령 같은 게 되게 저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보기를 보고 가니까 확실히 지문의 방향성이 잡히는구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됐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하시는 뭐 긍부정을 뭘 기준으로 잡아야 되냐 그리고 선지를 기준으로 이제 지문을 좀 러프하게 읽고 선지를 기준으로 답을 판단해라 이런 것들이 수능에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선지에서 지문으로 가서 네. 확인하면 확실히 애매함이 네, 없지. 맞아요. 그치? 그래서 문학이 애매하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덜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독서의 경우는 역시 쌤이 주제별로 선지군을 또 분석해서 이제 출제 포인트를 분석해서 그렇게 우리가 패턴을 학습하는 강좌였는데 주제로 군으로 묶어서 그런 학습이 어떤 도움이 됐던 것 같아? 문학도 그랬는데 독서도 패턴으로 이제 학습을 하니까 지문들을 다 일관된 방식으로 읽어낼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 일관된 방식으로 지문을 읽었을 때 제가 좋다고 느꼈던 점이 그 오답 정리를 하는 게 공부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데 일관된 방식으로 읽게 되면 오답 정리가 되게 수월하게 잘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똑같은 패턴으로 지문을 읽게 되니까 내가 만약에 문제를 틀렸으면 어디에서 내가 잘못 생각해서 틀렸는지 이 포인트를 잡기가 되게 깔끔하게 진행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만큼 기출도 그렇고 실제로 문제들이 반복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은 거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지문에서 내가 틀린 유형을 확인하면 다음번에 그 포인트가 또 출제되니까. 그리고 제가 틀리는 포인트도 계속 반복적으로 보이고 하니까 제 약점이 뭔지 이런 걸 되게 잘 잡을 수 있었어요. 그런 패턴으로 공부를 하니까. 면 경우 떼시? 따라수록만. 지난해 특히 EBS 연계 무용론까지 있었잖아. 학생들이 연계 체감이 좀 쉽지 않았다 이런 반응 많았는데 쌤의 EBS 강의가 단순히 작품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EBS 작품 다 묶어서 우리 특소공에서 다 묶어서 작품 군으로 보고 똑같이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수능과 동일하게 접근했었는데 그런 EBS 학습은 그런 연계 학습은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 확실히 이제 수능 같은 경우는 내신이랑 다르니까 개별 지문에 대한 정보가 딱 그대로 수능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연계 교재에 실린 그 작품 말고도 다른 연계된 주제나 작가 이런 연계 작품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개별 지문으로 그걸 학습을 하게 됐다면 양도 너무 많고 고3 때 시간도 없고 한데 그거를 전부 다 볼 시간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갈래별로 주제별로 정리를 해서 보면은 훨씬 더 시간 면에서도 효율적이고 연계 작품에 대한 대비도 훨씬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개별 작품을 학습하는 것이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내신에서는 당연히 이제 학교 선생님이 강조하신 그 세부적인 내용을 다 암기해야 되지만 사실 연계 교재나 이제 다른 시중 교재들에서 강조하는 그 세부적인 내용이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공부하는 것과 이제 시험이 실제로 출제되는 거가 미스매치가 좀 있을 수 있고 왜냐면 그 잘못된 내용을 학습하고 들어갔을 때 평가원 사람들의 관점과 다르게 되면 오히려 더 시험을 치는 데 있어서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데다가
그 평가원 수능 시험은 내신 시험처럼 그런 형식이 아니잖아요. 보기에서 드러나 있는 그 관점을 가지고 이 문제를 그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한 독해를 해야 되는 거라서 그런 개별 정보에 대한 학습은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혜린이는 본본 문학에서는 어떤 걸 가장 많이 배운 것 같아? 딱 키워드로 얘기를 해보면. 본본 문학은 저는 선생님이 알려주신 패턴 있죠. 그게 제일 좋았는데 딱 패턴이 키워드인데 이제 개념어도 있지만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는 그런 문제 푸는 데 있어서 기준 같은 것들을 노트에 따로 정리를 해서 한쪽 페이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그걸 시험장에 가져왔거든요. 수능에서 뭐 지문을 어떻게 읽어라, 보기를 먼저 읽어라, 아니면은 그 운문은 어떻게 해석을 해라, 산문에서는 뭘 봐라, 이렇게 갈래별로 행동 강령 같은 것들을 쭉 정리하는 내용이 다 본범에 나와 있어서 그런 것들이 본범에서 제일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그러면 본범 독서는? 독서도 할 말 많은데 독서는 이제 혜린이 아무래도 후기 보면 처음에 어질어질했다. 진짜 첫 수업 때 조금 강의 밀도가 높아서 좀 어지러웠죠. 처음에 들어갈 때는 어려운데 이제 아무래도 독서는 문학보다도 더 주제가 세분화돼 있고 많잖아요. 그래서 주제별로 어떤 포인트들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잡고 나면은 만약에 뭐 법이랑 인문이 섞여 있다 이런 것들도 융합된 것들도 알면은 그게 그대로 문제가 되니까 그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당연히 눈으로 확인한다는 건 점수화가 된다는 뜻이니까 점수가 올라가는 것도 저는 제가 발전하는 거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니까 이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커리가 별에는 밤이었는데 별에는 밤 문학 같은 경우는 온전히 보기대로 해석하는 거 학습했고 그다음 선지의 개념의 고난도 개념들까지 다 다뤘었는데 특히 선생님이 보기 많이 진짜 강조하셨잖아요. 보기가 사실은 평가원이 어떻게 편집을 해서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어떤 출제자의 의도를 그대로 담고 있는 글이다 보니까 보기를 먼저 읽고 지문을 가면 포인트를 잡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확실히 그 보기 문제가 원래 문학 세트 중에서 약간 고난도에 속하는 유형인데 보기 문제를 오히려 더 쉽게 제칠 수 있었어요. 5일 완성 강좌 들었었어. 네, 저 인강으로. 들었어요. 딱 5일 만에 뭔가를 배운다. 이거 사실 학생들 5일 만에 되나? 이런 고민도 많이 하거든. 5일 만에 끝내기 독서. 저는 사실 선생님 풀커리를 탔으니까 5일 완성 강좌가 약간 복습 강좌 같은 느낌으로 활용을 했는데 5일 완성이 파이널이다 보니까 수능 한 몇 주 전에 듣게 되는 강좌잖아요. 근데 그때쯤 되면은 너무 많은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했기 때문에 약간 오히려 개념에 소홀해질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근데 그때 딱 그거를 들으면은 되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개념들을 압축을 해서 밀도 있게 복습을 할 수 있어서 복습 효과가 되게 탁월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노트에 적어서 복습을 하긴 했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전달을 해주시는 걸 들으니까 약간 처음 배웠을 때 느낌이 되살아났는데 그때보다 제가 진짜 발전한 게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겠구나 이런 게 예측이 되니까 제가 진짜 발전했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돼서 멘탈적으로도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수능 몇 주 전이면 사실 되게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내가 진짜 발전했고 공부 잘했고 잘 볼 수 있다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5일 만에 끝내기 문학은 어땠어? 문학도 사실 비슷했는데 문학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이제 중요한 지문들을 몇 개 뽑아서 이제 그거를 같이 개념을 복습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실전 진짜 선생님 강의의 최대 장점이 이제 실전성인데 그거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강좌였던 것 같아요. 실전 모의고사 훈련은 어떤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은 것 같아? 이제 저희가 본본 별에는 밤으로 개념을 학습하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해설하실 때도 저희가 배운 개념을 바탕으로 해설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머릿속의 개념이랑 실제로 문제에 적용된 거 이거가 1대1로 딱 대응돼서 되게 개념도 오히려 명확해지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알겠다 이렇게 감을 잡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 선생님이 해설해 주신 것들이 제가 머릿속에 그대로 있으니까 선생님의 해설이랑 제 해설도 딱 맞아떨어지면서 되게 쾌감이 느껴졌고 저에 대한 피드백이 잘 되는 그 해설 강의였어요. 그러면 혜린이는 쌤의 국어 수업을 듣기 전과 들은 이후에 수능 국어에 대한 어떤 인식의 변화? 이런 거 있었죠. 어떤 변화가 가장 컸던 것 같아? 저는 그 전에는 당연히 국어는 원래 갖고 있던 독해력, 뭐 피지컬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저도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국어는 재능으로 푸는 과목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 수업을 듣고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를 내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가가 그대로 점수화 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저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독해력이 한정적이니까 나는 이 정도 성적만 잘 유지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 수업 듣고 오히려 더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어서 되게 신기했어요. 어떤 부분에서 점수가 올라간 것 같아? 수능이라는 시험은 약간 정형화된 시험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것처럼 뭔가 패턴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의 능력을 측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문학 같은 경우에도 뭘 중요하게 낼 것인가 이런 것들이 출제자들이 문제를 낼 때 정해져 있을 것이고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정확하게 캐치하고 그거를 판단을 하는지가 중요한 시험인데 그냥 감으로 풀게 되면은 물론 글을 너무 많이 읽어서 글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이 당연히 중요하다는 걸 감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지만 만약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은 성적이 안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사후적으로 이렇게 선생님이 알려주시면은 이게 중요하다라고 의식적으로 알고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혜린이는 입시 결과가 어땠어? 저는 이제 수시가 주전형이었어서 6개의 수시 카드를 썼는데 그중에 5개 학교에 합격을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연세대 사학과에 등록을 했지만 이제 다른 학교 서강대랑 한양대, 중앙대, 시립대 이렇게 붙었었어요. 수능 국어는 몇 등급? 1등급이죠. 쌤이 늘 하는 말이 선택지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혜린이는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그렇죠. 왜냐면 선택지 분석. 이제 출제자들이 문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선지를 먼저 구성을 할 테니까 이거를 애들이 중요하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게 선지니까 아무래도 과정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친구들은 지문을 보고 그 다음에 지문을 기준으로 선택지가 맞나 안 맞나 이거를 판단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문제의 의도를 먼저 보고 지문을 봐야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 이거니까 과정이 맞는 것 같아요. 입시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잼마쌤의 강의를 추천한다면 그 이유는? 이유는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걸 약간 종합하면 되는데 이 패턴, 이게 진짜 명확하고 실전적이고 이런 것들이 진짜 큰 메리트고요. 효율성 측면에서 진짜 좋아요. 이게 선생님 강의를 보면 다른 선생님 강의보다 확실히 컴팩트하잖아요. 이게 정말 그만큼 패턴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개의 지문에 적용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거라서 정말 효율성 측면에서도 시간이 없는 고3들한테 정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잡아준 어떤 문구나 좌우명 뭐 이런 게 있었어? 저는 그런 좌우명보다도 목표 설정은 되게 중요한 건데 그냥 생각해보면 뭔가 하루하루를 그 목표를 되새기면서 열심히 살았다기보다는 목표가 있긴 하지만 하루하루는 그냥 루틴대로 성실하게 그냥 이게 제 태도였던 것 같아요. 루틴대로 성실하게 가다 보면 목표를 달성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목표 달성할 때 내가 하루에 이만큼을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이렇게 장기, 중장기, 단기 이렇게 가는 거라서 그냥 장기 계획은 있지만 단기는 그냥 성실히 살자 이거였던 것 같아요. 태도가 딱. 올해 수능 보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응원의 말. 응원의 말. 사실 제가 했던 태도랑 비슷하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냥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혜린이는 혹시 쌤한테 궁금한 점 있어? 선생님 어떻게 저 패턴을 발견을 하셨을까?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논문을 쌤도 많이 찾아봤었지. 오. 그래서 늘 쌤이 논문 막 맞아, 사진도 맞아. 보여주고 맞아요. 쌤도 거의 몇 년 동안 정말 수능이라는 시험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쌤도 공부를 하고 알았거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나도 적용해보고 확인하고 학생들 가르치고 이렇게 혜린이같이 합격자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훨씬 더 공고하게 좀 만들어 나갔던 것 같아. 하긴 저도 작년에 수업을 듣고 이제 요즘 올해 커리를 보니까 약간 발전된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확실히 이게 그치. 피드백을 하시는구나. 맞아. 반영하는 것도 네, 많이 있고. 좋아졌더라고요, 교재가. 그 표 같은 것도 저 때는 맞아, 없었는데 맞아. 많이 있었으면 추가가 좋았겠다. 됐어. 네.